8월 2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법률방송에서는 그제 서울의 한 백화점 여성 직원 제보를 토대로 똑같이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데 남성에게는 운동화를 허락하면서 여성에게만 구두 착용을 강요하는 남녀 차별 실태에 대해 전해드리며 이른바 구투운동에 대해 보도해드렸습니다. 여성 복장 규정 개선을 요구하는 구투운동은 복장이나 화장 등 여성에게만 강요되는 이른바 꾸밈 노동 문제와 맞닿아 있는데요. 관련해서 여성에게만 구두를 강요하는 차별적 행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될 것이라는 소식을 단독 보도해드렸는데 그동안 인권위가 이 복장 문제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해왔는지 살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짐도 내려주고 차를 움직여 주차에 세우고 다시 있던 자리로 뛰어와야 하는 백화점 발레 파킹 직원들.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남성에겐 허락되지만 여성에겐 허락되지 않는 운동화. 이유는 딱 하나, 단지 여성이란 이유. 물집도 잡히고 업무를 또 끝나고 나면 발이 아프고 또 이거는 그냥 저만의 문제이긴 한데 제가 내성 발톱이라서 특히 더 아팠거든요. 남녀 모두 구두만 강제하는 것도 아닌 유독 여성에게만 구두를 강요하는 명백한 남녀 차별, 인권위에 진정을 내려는 이유입니다. 백화점 여직원 구두 착용과 관련해 인권위의 차별 진정이 제기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복장 관련해서 인권위엔 3차례 정도의 의미 있는 진정과 결정이 있었는데 백화점 여직원 구두 착용 강요는 남녀 차별이라는 것과 비슷한 취지의 진정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2년 아시아나 항공 여승무원들이는 항공사 여성 승무원 치마 착용 강제는 성차별이라는 진정이 그것입니다. 몸에 착 달라붙는 치마와 꽉 끼는 블라우스, 여성 승무원 하면 떠오르는 전형적인 이미지, 실제 복장도 이런 이미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복장은 항공기 객실 여성 승무원의 업무나 역할을 충분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측면이 큽니다. 업무의 제1 업무는 비상탈출 업무고요. 두 번째 업무는 보안 활동이고요. 세 번째 활동이 그다음에 간호나 아니면 그런 보건 활동이고 네 번째가 서비스 활동이에요. 활동의 주요도에서 보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방송이나 아니면 승무원에 대해서 인식이나 같은 것들이 그런 서비스에 대단히 편중되어 있고 더불어 몸단장과 화장으로 대변되는 이른바 꾸밈 노동, 그리고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바지는 입을 수 없고 치마만 강요하는 건 명백한 성차별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선택의 기회를 제한하는 건 차별이라는 것이 당시 아시아나 항공 여승무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남성에게는 굉장히 편한 신발과 복장이나 외모나 이런 것들을 꾸밈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는데 여성에 대해서만 같은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꾸밈 노동을 갖다 계속해서 요구한 거잖아요. 대단히 불편하게. 그리고 또한 선택권도 없이. 인권위는 여성 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권위는 먼저 항공사 승무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여성 승무원이 치마만을 착용할 경우 기내 비상 상황 발생 시 고객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여성 승무원에게 치마만을 착용하도록 하는 건 항공사 승무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한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치마 강요가 성차별이라는 주장도 인권위는 전폭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인권위는 먼저 여성 승무원에게 바지 착용을 못하게 하며 획일적인 모습을 요구하는 건 아름다움과 단정함이라는 규범적인 여성적 모습과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여성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성차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바 승무원 일반의 역할보다는 여성성만을 강조하는 편견과 편향된 고정관념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습니다. 치마는 긴장감을 줘서 아름다운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인식은 승무원의 업무를 안전보다 서비스를 본질적 요소로 이해하는 것으로서 성차별적 시각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2013년 여성 승무원 유니폼으로 치마 착용만 강제하는 건 차별이라며 아시아나 항공에 이를 시정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해당 권고 이후 아시아나 항공은 물론 다른 항공사들도 여성 승무원에 대한 성차별적 복장 규정을 바꿨습니다.
청바지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생 항공사도 등장하며 여성 승무원들에 대한 이미지와 복장 문화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관련해서 인권위는 지난해 4월 법인 택시 기사들에게 지정된 복장 착용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과도한 자기결정권 침해라며 서울시에 시정 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5월엔 남성 한복을 입은 여성과 여성 한복을 입은 남성을 고국 무료 관람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성별 표현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문화재청에 시정 권고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업무 특성에 꼭 필요한 업무의 지시인가 좀 보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 안전, 그다음에 네. 건강권에 침해를 주는가 안 주는가 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또다시 특별 성에게 다른 무언가를 더 요구하고 있지 않나. 백화점 여직원 구두 착용 강요 인권위 진정을 준비하고 있는 박지영 변호사는 항공사 여성 승무원 진정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인권위 결정이 실질적인 변화와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지를 입었다고 해서 일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고 그 권고 명령 그 안에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 그 한 항공사뿐이 아니고 은행도 지금 유니폼을 많이 없애는 추세고요. 성차별적 꾸밈 노동에 문제를 느끼는 여성뿐만 아니라 직장 내 복장 문제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는 남성들도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을 통해 인권위 진정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의 작은 여사 직원의 사연으로밖에 안 미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규정이 바뀌면 한 백화점 내 규정 전체가 바뀔 수도 있고 이 백화점이 바뀌면 유사한 다른 백화점이 모두 다 규정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요. 백화점이 바뀌면 이와 유사하게 외형을 중시했던 대부분의 많은 회사들이 유니폼을 실용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네, 이른바 꾸밈 노동 얘기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이게 먼저 꾸밈 노동이란 단어에 정립된 이 개념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네, 그 통상적으로 화장, 패션, 용모 관리 등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여성성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일하는 여성들에게 사실상 강요되는 꾸미기로 남성은 하지 않아도 되는 혹은 남성보다 더 해야 하는 노동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 근로자에게 안경을 쓰지 못하게 하거나 화장이나 치마 입기를 사실상 강제하는 경우 이것을 이제 충족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행위나 일을 꾸밈 노동 정도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최근에도 인천의 한 피부과 병원에서 이 화장 꾸밈 노동이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네, 그 피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천 부평의 한 대형 피부과 의원의 관리자가 직원과 피부관리사, 간호조무사 등이 포함된 그 직원 단체 카톡방에 지난달 30일에 남긴 메시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스크 착용 때문에 용모 단정에 신경 안 쓰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다니는 곳이 회사야. 마스크랑 개별로 화장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내일부터 민얼굴로 다니면 마스크 벗깁니다 라는 게 그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그 이 관리자는 실제로 메시지를 보낸 다음 날에 직원들의 마스크를 하나씩 내리고 입술 화장을 하지 않은 직원들을 나무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게 꾸밈 노동이나 이런 꾸밈 노동 강요 이거와 관련한 좀 법적인 근거 같은 건 좀 있나요? 일단 그 꾸밈 노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법 규정은 이제 없는데요. 그 지난 20대 국회인 2018년 3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자 등에게 직무의 수행이 필요하지 아니한 복장의 착용을 요구하는 등 성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별에 의한 차별, 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처리되지는 못하고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관련 판례 같은 건 있을까요? 네, 그 샤넬 코리아 전국 백화점 매장 직원 334명이 몸단장을 하는 꾸밈 노동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사측을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를 한 판결은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인데요. 직원들은 이제 사측이 제시한 메이크업과 헤어, 복장 등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근무 시작 시간보다 30분은 더 일찍 출근을 해서
꾸밈 노동을 해야 하니까 이 30분을 초과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달라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30분 일찍 출근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했고요. 법원도 조기 출근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보면서 사측의 손을 들어줘서 원고 패소로 판결이 났습니다. 꾸밈 노동의 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기도 한데요. 이게 사실 여성 변호사도 꾸밈 노동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이 꾸밈 노동 문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변호사업도 이제 서비스업이고 이렇게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을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제 단정한 용모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꾸밈 노동이라는 용어 자체에 그 남성과는 차별되는 그 여성의 외모에 대한 그 상품화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특별히 이제 여성 변호사들에게 뭐 강요된 예쁨이나 꾸밈의 문제는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네. 뭐 어쨌든 뭐 근로를 하든 일을 하든지 좀 꾸밈은 필요는 하겠지만 강요는 좀 없어져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법률방송에선 어제 횡행하는 코로나19 가짜뉴스 실태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에 칼을 빼들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방통위의 엄정 대응 방침이 무색하게 오늘도 이른바 증권가에서 떠도는 소문을 중심으로 정부가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는 가짜뉴스가 버젓이 나돌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즉각 가짜뉴스라고 선을 그으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는데 내부적으로는 고민이 커 보입니다. 이 내용은 유재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늘 3단계로 격상할 것이라는 일부 증권가 정보지 내용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저희 공식적인 입장은 이번 주 발생 추이를 보면서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해 논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기본적으로 10명 이상 모임은 금지되고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만 근무하고 민간기업도 필수 인력만 근무하고 나머지는 재택근무가 권고됩니다. 종교시설을 포함한 대다수의 다중이용 시설도 이용이 제한되고 식당 등 그나마 문을 여는 시설도 인원수가 제한되고 그나마 저녁 9시 이후엔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경제와 사회를 일시적으로 사실상 멈추는 강력한 극약 처방입니다. 이와 관련 윤태호 총괄반장은 오늘 0시 기준 확진자 수도 300명을 넘긴 했지만 그간 걱정하던 그런 발생 추이는 아니어서 좀 더 경과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괄반장은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3단계 조치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공식적인 3단계 발령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3단계 격상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는 데 대해 윤 총괄반장은 이런 류의 가짜뉴스는 방역당국과 국민의 신뢰에 금을 만드는 행위이므로 허위사실 관련 부분은 삼가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열린 생활방역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3단계 격상 결정 여부를 놓고 방역당국 의견이 엇갈리며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생활방역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인 박능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주재하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의료 및 경제, 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방역 논의 기구입니다. 이와 관련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어제 생활방역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해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았다며 어느 쪽이 뚜렷하게 우세했다고 보기 어려운 흐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의견 차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표출됐습니다.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는 이번 주 들어 검사 대비 양성자 비율이 하락하는 것 같다며 현재 추세가 주말까지 유지되면 2단계 수준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남인순 최고위원은 수도권 확산세를 차단하지 않으면 전국 대유행 가능성이 높다며 수도권에 한해 앞으로 5에서 7일간 한시적 3단계 격상 등
강력한 조치에 대해 정부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두 사람 발언에 차이가 있다는 기자들의 질의에 송갑석 대변인은 의견이 다르기보다는 2, 3단계의 구분이 약간 모호해진 점이 있다며 하루 이틀 더 보면서 살펴야 하지 않을까 신중하고 심각하게 상황을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3단계 구분과 관련해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식당이나 카페는 현재도 영업이 가능한데 왜 비말이 튈 가능성이 더 적은 PC방은 못 열게 하냐, PC방이 공공의 적이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는 등 불만과 불만 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과 운영 지침이나 수칙을 세부적으로 다시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해 3단계를 언급하는 것보다 2단계 추직을 훨씬 철저히 준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드린다며 입장 변화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유재광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택시협동조합 이사장의 횡령 유죄 판결문 사본을 조합원들에게 배포했다 하더라도 공익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공개된 사실이 일부 허위여도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위법하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7개월 넘게 공석이었던 법무부 인권국장에 법무법인 공감 이상갑 변호사가 내정됐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강제징용 피해배상 소송 등을 대리해온 인권변호사 출신인 이상갑 내정자는 임명되면 법무부 내 인권정책 수립과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맡게 됩니다.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위해 집으로 가던 중 카페에 5분 정도 들른 30대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은 커피를 산 뒤 바로 귀가해 자가격리를 한 점, 최종 음성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을 받고도 대낮에 혈중 알코올 농도 0.323% 일사불성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5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